더 놀라운 건 단식을 망치는 이유가 두 가지 행동 때문입니다. 근데 딱 하나, 거의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 다들 16대 8이다 18대 6이다 시간만 딱 지키면 되는 줄 아시죠? 그런데 제가 한의원에서 상담해보면 시간은 정확히 지키는데도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 공복 시간 동안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그냥 버티기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식사 시간 이후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순서대로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본인이 지금 어느 구간에서 삐끗하고 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 몸은 굽는 것에 맞춰져 있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원시 시대에는 사냥에 성공해야 먹을 수 있었어요. 매 끼니가 보장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애초에 공복에 맞춰서 진화했습니다. 오히려 먹었을 때 활성화되는 대사와 굶었을 때 활성화되는 대사가 서로 다른 스위치처럼 작동해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비위가 쉬는 시간과도 연결됩니다. 계속 먹으면 소화하기가 쉴 틈이 없거든요. 이 개념을 머리에 넣고 이제 시간대별로 가보겠습니다. 시간대별 몸의 변화. 식후 4시간까지 아직은 소화 중이고 단식이 아닙니다. 식사 후 4시간까지는 아직 소화가 진행 중입니다. 혈당도 높고 장 안에는 음식물이 그대로 있어요. 이 시간은 단식이 아니라 정반대인 먹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후 8시간, 진짜 공복의 시작. 소화가 끝나고 혈당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건강검진 때 8시간 이상 금식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복의 시작입니다. 식후 12시간, 성장 호르몬 분출 구간. 포도당이 부족해지면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고 이 시점에 성장 호르몬이 크게 분출됩니다.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아이들 키 크는 호르몬만 생각하시는데 어른한테는 근육 유지와 피부 재생을 돕는 항노화 호르몬이에요. 또한 이 성장 호르몬은 면역력을 올리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녁 8시 이후 먹지 마라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 분비 때문입니다. 식후 16에서 18시간 지방연소 최고조 오토파지 시작. 가장 대중적인 간헐적 단식인 16대 8, 18대 6이 여기 걸려 있어요. 지방연소가 최고조에 이르고 케톤체가 늘어나면서 염증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때예요. 여기서 또 하나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시작됩니다. 오토, 스스로, 파지, 먹는다는 뜻인데 우리 몸 안에서 죽어가는 세포들을 청소하고 그 자리를 새 세포로 채우는 과정이에요. 단식을 좀 길게 했을 때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오토파지 덕분입니다. 식후 24시간, 장 청소, 뇌 회복. 24시간이 넘으면 오토파지가 훨씬 빨라지고 장 안의 음식물이 거의 사라지면서 장이 본격적으로 쉽니다. 더부룩함, 가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시기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BDNF라는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물질도 충분히 분비됩니다. 식후 48에서 72시간. 여기부터는 신중하게. 이 이상은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 범위를 넘어섭니다.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올라가고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지만 아무나 시도할 구간은 아니에요. 특히 당뇨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이나 케톤산증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어서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화는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효과를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더 놀라운 건 단식을 망치는 이유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창한 실수가 아닙니다. 너무 사소해서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딱 2가지 행동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 1. 간헐적 간식. 공복 시간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한 입이라도 드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지금까지 쌓은 공복 시간이 리셋됩니다. 대추차, 생강차처럼 당이 들어간 보양차도 공복기에 인슐린을 자극할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물, 보리차, 둥글레차, 아메리카노와 같은 무열량 음료만 허용됩니다. 실수 2. 간헐적 폭식. 어차피 8시간만 먹으면 되니까 하면서
8시간 동안 평소보다 양도 많이, 자극적인 것도 더 많이 드시는 경우예요. 간헐적 단식의 핵심인 시간 좁히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되고 먹는 양과 종류도 건강하게 바꿔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 이후에 평소보다 양도 많이, 자극적인 음식을 폭식하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떨어지면서 오히려 살이 더 찔 수도 있어요. 한의사가 꼭 강조하는 것, 보식. 여기까지는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는 내용이에요. 근데 딱 하나, 거의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식이에요. 보식은 오랜 공복 후에 소화기를 서서히 정상화시키는 회복식을 말합니다. 사찰에서 장기간 단식 후 죽부터 천천히 먹이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공복이 끝나고 첫 끼를 어떻게 먹냐가 다음날 컨디션과 요요 여부를 좌우합니다. 공복 직후에 바로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찬 음식을 드시면 소화기에 부담이 크고 혈당도 급격히 튑니다. 대신 따뜻한 국물이나 죽으로 위를 먼저 깨우고 본식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체질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한 가지 더,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맞는 건 아니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화기가 약하고 냉한 체질은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비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16대 8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12대 12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열이 많은 체질은 공복 스트레스로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오히려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리 주기가 있는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식에 따라 공복 시간 조절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체질 진단을 기준으로 훨씬 더 깊게 다뤄볼게요. 클로징. 정리하면 간헐적 단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 오토파지, 장 회복 같은 좋은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다 지켜도 띄엄띄엄 먹는 간식이나 분별 없는 폭식 한 번이면 무너지고요. 마지막으로 보식과 체질에 맞는 조절까지 챙기셔야 진짜 완성되는 겁니다. 당뇨나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무리한 장시간 단식은 꼭 전문가 상의하시고 공복 중에도 물과 소금은 충분히 챙겨 드세요. 그리고 사실 아까 24시간 구간에서 장이 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순히 쉰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에 장 안의 미생물 자체가 통째로 바뀌면서 단식의 진짜 효과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내용이 꽤 깊어서 다음 영상에서 따로 제대로 다뤄볼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본인 체질에 맞는 단식법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이어트 쪽집게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